제일 어려운 게 경우의 수예요. 뒤쪽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서는 물론 어렵기는 한데 결과적으로는 수능이나 내신이나 경우의 수 때문에 다 갈립니다. 결국에는. 자,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통계로 가면 갈수록 개념들은 많아져요. 맨 처음에 들었을 때 그 개념들이 되게 어려울 겁니다. 특히나 통계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진입장벽만 조금 높고요. 막상 딱 정리 끝나잖아요. 틀릴 게 없어요. 진짜로. 특히나 통계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한 문제도 안 틀릴 수도 있어요. 진짜로. 다만 내용이 좀 되게 많아요. 자, 그러면은 확률로 가볼게요. 자, 확률을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용어가 굉장히 좀 많아요. 왜 이렇게 한글이 자꾸 안 써지냐? 용어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 용어. 자, 시행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시행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확률적으로 내가 행위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정의를 쓰는데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자, 첫 번째,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적으로 행위가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나오는 행위들을 시행이라고 합니다. 확률적 행위. 여기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면 돼요. 자, 쉽게 말하면은 똑같은 조건 안에서 움직여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사위를 굴리는데 어떨 때는 아스팔트에다가 굴리고 어떨 때는 뭐라 그래야 되냐, 빙판에다가 굴리고 얼음바닥에 굴리고 어떨 때는 용암에다 굴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불구덩이에다가 굴리고 이러면은 뭔가 똑같은 상태는 아니지 않냐, 걔가 확률에 영향을 쓸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 시행한다 라고 생각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행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일회성이에요. 주사위를 한 번 굴리면 얘가 터져서 없어져요. 그 주사위는 다시는 못 만들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른 주사위로 대체한다고 했을 때 그럼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할 말이 없어져요. 확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은 주사위를 굴릴 때 1이 있는 면에는 자석이 붙어 있어요. 그 자석 있는 바닥에다가 굴린다 하면 맨날 1만 나오죠.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기적이다. 인위적인 것들은 확률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얘는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우리가 시행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지금 한 번 듣고 잊어버려도 돼요. 진짜로. 왜냐면 이런 거 아닌 걸 어차피 안 해요. 그쵸?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문제는 두 번째예요. 자, 두 번째 용어가 엄청 중요해요. 사건이라는 용어입니다. 사건은 어떤 시행의 결과들이 들어가 있는 집합이에요. 자,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집합을 갖다가 경우의 수로 끌고 와요. 왜? 집합이 굉장히 좋아요. 왜 좋은지는 예시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사위를 굴리는 시행이 있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때 짝수가 나오는 사건이 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짝수가 나오는 사건은 어차피 2, 4, 6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런 결과가 다 들어가 있는 집합이에요. 괜찮죠? 그러면은 우리가 주사위를 굴렸을 때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겠느냐 라고 한다면 말이 길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짝수 사건에 네이밍을 붙여서 A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그냥 A 집합의 원소의 개수예요. 수학적으로 굉장히 간단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곧 원소의 개수다라는 걸로 매칭시키다 보니까 사건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그냥 집합을 끌고 옵니다. 다시 한번, 사건과 집합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사건은 집합이에요. 자,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사건은 집합과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당연히 우리는 집합할 때도 전체 집합 아니면 공집합 이런 거 하잖아요. 똑같아요. 얘도 전체가 다 나오는 집합을
전사건이라고 불러요. 전사건. 그래서 어떤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가 다 들어가 있는 집합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주사위 시행이다. 자, 주사위 시행에서의 전사건. 자, 보통 전사건은 S라고 씁니다. S. 왜 S라고 쓰냐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전사건이라고 부르지만 이제 그 서양 쪽에서 수학이 발전이 됐잖아요. 걔네들은 샘플 스페이스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 표본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표본들이 들어가 있는 공간이라는 그냥 뜻이라서 얘 약자 그냥 S를 갖다가 써요. U를 안 써요. 유니버스 약자 U를 안 써요. 괜찮죠? 그래서 S인데 그 전사건은 그냥 1, 2, 3, 4, 5, 6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괜찮죠? 이게 그냥 끝이에요. 전사건. 자, 그러면 네 번째. 당연히 공집합도 있겠죠. 그래서 공사건이 있습니다. 공사건은 그냥 똑같아요. 공집합하고 기호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어떠냐? 어떤 시행에서 나올 수 없는 결과들이 존재하는 집합. 그냥 그러려니요. 그냥 공집합이에요. 공집합. 자, 예를 들면은 주사위 시행을 놓고 봤을 때 주사위가 1부터 6까지밖에 없다고 칠게요. 뭐 예를 들면은 7이 나오는 사건 이런 거예요.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없어요. 그냥 공집합이에요. 괜찮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소가 없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다섯 번째. 근데 솔직히 생각해봐요. 우리가 주사위를 부리는데 2, 4, 6이 한 번에 다 나와요? 아니죠. 그냥 나올 수 있는 걸 그냥 다 적어 놓은 거예요. 뭐 전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얘는 사실 사건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가장 근원적인 사건이 있을 거예요. 자, 그 근원 사건은 이름을 근원 사건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정의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 어떤 시행에서 어떤 한 번의 시행에서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어떤 한 번의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 집합 들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될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주사위 시행의 근원 사건은 말 그대로 1만 나오는 집합. 그죠? 1만 나오는 사건. 그 다음에 2만 나오는 사건. 3만 나오는 사건. 4만 나오는 사건. 5만 나오는 사건. 6만 나오는 사건. 이 6개가 다 근원 사건이에요. 그렇죠? 각각 다 근원 사건들이라고 부릅니다. 근원 사건이라고 불러요.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그런가 보다. 쉽게 말하면 원소 하나짜리 사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 번에 여러 개 못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짜리 사건에 관련된 용어는 다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섯 번째.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2개 이상에 관련된 연결고리를 좀 찾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합집합과 똑같은 합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합집합 기호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그냥 합집합이라고 쓸게요. 합집합.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짝수 사건이 A라고 치고 그냥 편의상 소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쵸? 자, 그럼 얘는 예를 들어서 위쪽에 있는 짝수 사건과 소수 사건의 합사건. 얘는 2, 3, 4, 5, 6 그냥 이렇게 나온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7번째 나오는 거는 교집합. 근데 곱사건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곱의 법칙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그냥 교집합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곱사건.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곱사건은 지금 2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 짝수면서 소수인 사건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당연히 곱사건이 나오면 뭘 하고 싶어져요? 우리 집합할 때도 교집합 배울 때 나오는 내용이 있었어요. 뭐?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 한마디로 공통된 게 하나도 없는 거.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집합의 서로소라고 불러요. 그렇죠? 집합의 서로소. 소자가 뭘 소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서로서로 먼 거예요. 공통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자연수에서도 나오는 서로소는 뭐냐? 얘는 자연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소인수예요. 왜냐면 소수라는 것 자체가 바탕소자잖아요. 자연수의 근간이 되는 수들이에요. 그래서 얘는 자연수끼리 서로서라는 거는 둘이 공통된 소인수가 없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뭐 12라는 수랑 뭐 49라는 수, 얘는 소인수가 2랑 3이고 얘는 소인수가 7밖에 없잖아요. 공통소인수 없죠. 그래서 얘는 서로소다. 그런 경우는 뭐예요? 최대 공약수가 그냥 1인 거예요. 그렇죠? 소인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때 배우네? 그래서 자연수의 서로소라 그러면은 아예 정의를 뭐라고 내려요? 최대 공약수가 1인 거 라고 얘기를 하죠. 원칙상으로는 공통소인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집합의 서로소도 마찬가지예요. 집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원소예요. 원소니까 공통된 원소가 없는 걸 얘기합니다. 자, 얘랑 똑같은 게 여기서도 나와요. 뭐?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 자, 이거를 굳이 집합에서는 용어를 이렇게 불러요. 배반사건이다 라고 부릅니다. 배반사건. 둘이 공통된 사건이 안 일어나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름이니까 미안, 받아들여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나오는 9번째 용어. 당연히 우리 집합에서도 마지막 하나 뭐였어요? 여집합에서 썼죠? 남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사건. 남을 여자예요. 얘 빼고 나머지. 그쵸? 요런 거. A사건의 여사건. 그래서 예를 들면은 A의 여사건. 뭐예요? 짝수 사건의 여사건이니까 그냥 홀수 사건이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해 주면 될 거예요. 괜찮죠? 이게 전부 다예요. 이게 전부 다다. 그래서 이름만 그냥 익숙해지면 돼요. 근데 얘는 앞으로는 그냥 볼 일이 없는 용어고요. 그냥 문제에나 나오는 이름이니까 그냥 시행이다 그러면 그냥 확률적 행위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고요. 사건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이때 전사건, 그냥 전체 집합. 공사건, 공집합. 근원사건. 이거 나오는 용어 이게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나는 얘가 그래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원사건. 그냥 원소 하나짜리 사건. 당연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거겠죠. 그죠? 합사건, 곱사건. 제일 많이 나와요. 배반사건도 가끔 한 번씩 튀어나오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면 되게 헷갈려요. 나중에 이제 조건부 확률 나올 때 배반사건이 뭔 소리인지 헷갈려가지고 아예 진입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뭐 어느 정도 좀 아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거 용어 때문에 헷갈리는 건 없으니까 처음에만 그냥 빨리 좀 익숙해지는 그것만 좀 하면 돼요. 나중에는 전혀 문제 안 생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자, 여사건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용어 정리를 다 했어요. 용어 정리를. 자, 요것들은 좀 지우고 요것도 지우고 자, 가봅시다. 자, 얘는 그냥 용어에 관련된 정리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일단 용어 정리 관련된 걸로 문제 잠깐만 좀 풀어봅시다. 일단 411번. 자, 직접 한 번만 잠깐 풀어볼게요. 그렇죠. 뭐 사실 뭐 나 때문에 그냥 답이 4번이에요. 뭐 표본 공간 얘기하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저기 문제를
412번을 잠깐만, 아니다. 412번. 413번만 할게요. 413. 직접 한 번만 잠깐 풀어볼게요. 자, 아무래도 집합이 나오다 보니까 함수에는 그래프가 있잖아요. 집합은 벤 다이어그램이 있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413번. 그죠? 뭐 굳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은 뭐 앞에다가 적당히 그려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사실 뭐 얘는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죠? 대반 사건이니까 교집합이 아예 없는 애들이죠. 그러면 1, 2, 3, 6체 뭐야? 1, 2, 3, 6체 이미 다 들어갔잖아요. 밖에 4, 5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어차피 C는 밖에 있으니까 많이 들어가봤자 이거 4, 5 들어가는 걸로 끝이다. 그래서 원소의 최대값은 그냥 9라고 생각해주면 될 겁니다. 1, 2, 3, 6 맞지? 1, 2, 3, 6, 2, 3, 7 그쵸? 1, 2, 3, 6, 7 그죠? 9 오케이. 아니야? 8까지 있어. 왜 있지? 리앗 미안해. 그래서 17이구나. 17. 답이 4번이네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확률로 들어갑니다. 자, 용어 정리는 여기까지가 끝났어요. 이거 좀 지워도 되죠? 이거 뭐 어차피 쓸데없이 길기만 해가지고. 자, 확률은 자,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비율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전체 중에서 얼마만큼의 비율에 해당하는 건지에 관련된 거라고 보면 돼요. 얘는 기호로는 P라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P는 뭐냐면 퍼뮤테이션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probability 그러니까 가능성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능한 정도로 보이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자 그냥 P로 쓰고 그냥 확률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비율에 관련된 건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얘는 확률이 세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세 종류 있습니다. 현재 확률과 통계에서 존재하는 N은 첫 번째 수학적 확률이 있고요. 두 번째 통계적 확률이 있어요. 세 번째는 기하적 확률이 존재합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기하적 확률은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무슨 뜻이에요? 수능엔
절대로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교과서에도 없습니다. 교과서에도 없어요. 내신도 안 나와요. 그치만 모든 교재가 다 집어넣어놔요. 얘도 그렇고 센도 그렇고 기하적 확률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내신에서 가끔 한 번씩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얘가 왜 필요하냐?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얘가 결국 뒤에 있는 내용의 어떤 기초 작업이 되기는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단은 요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뭐냐? 수학적 확률이에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그냥 얘만 나온다고 보면 돼요. 얘만 나와요. 얘만. 얘는 1%. 얘는 1%라고 그러면 안 되나? 0.9%. 0.1%. 그냥 얘 안 나와요. 수능은 빵프로예요. 수능은 빵프로. 절대 안 나와요. 수능은. 자, 그러면 수학적 확률은 뭐냐? 말 그대로 수학적으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건 뭘 이용해서? 경우의 계산을 이용해서 해요. 합의 법칙. 아니면은 곱의 법칙. 아니면 팩토리얼. 아니면 퍼미테이션. 아니면 콤비네이션. 아니면 호모지니어스. 가끔 파이 밖에 튀어나오고요. 괜찮죠? 얘네 이용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수학적 확률을 굳이 정의를 내린다라고 한다면 뭐냐? 사실 이게 용어가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냥 내 맘대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냥 정말 쉽게 말하면은 그냥 당연한 확률이에요. 당연한 확률. 자, 그러면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육면체 주사위가 있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자, 얘는 정육면체예요. 1, 2, 3, 4, 5, 6이 써져 있어요. 내가 이런 주사위를 굴릴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계산해봐야 알아요? 아니죠. 당연히 6분의 1이에요. 왜? 6면이 다 똑같으니까. 실제로 얘는 면마다 당연히 나올 확률이 다 똑같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1이라는 걸 파다가 얘가 막 질량이 좀 적어지고 막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완전히 다 똑같다고 한다면, 그렇죠? 시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는 다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1이 나올 확률 A, 2가 나올 확률 A, 3도 A, 4도 A, 5도 A, 6도 A. 만약 모른다고 친다면, 그러면 이거 다 더하면은 전체 확률은 당연히 얼마일까요? 비율이라 그랬잖아요. 비율. 그럼 전체의 비율은 그냥 전체분의 전체죠? 당연히 그냥 1이에요. 괜찮죠? 6A가 지금 1이구나. 그럼 뭐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6이 전체의 경우의 수예요. 1은 해당하는 경우의 수예요. 그렇죠. 우리는 안 봐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계산을 어떻게 한다? 이 당연한 확률을 계산하는 거는, 몰라, 내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어떤 A라는 사건이 있다고 칠게요. A라는 사건의 probability를 구합니다. probability. 자, 얘는 전체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전 사건의 경우의 수 분의 그냥 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수학적이잖아요. 괜찮죠? 그래서 이런 확률을 우리는 수학적 확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얘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느 경우? 주사위인데 정육면체가 아니고 직육면체예요. 1이 제일 넓고요. 2, 3이 얇아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길이가 얼마인지는 있어야겠지?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 뭐 길이는 얘가 무슨 뭐 한 10이고 얘가 5고 얘가 1이다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칠게요. 되게 좀 널쩍하네요. 자, 이런 걸 만약에 굴린다고 쳐봐요. 랜덤하게 굴린다고 쳤을 때 우리가 1이 나올 확률을 알 수 있어요? 절대 몰라요. 절대로. 이런 거 수학적으로 계산 못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얘가 나올 1이 나올 확률은 당연히 존재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연한 확률인데
그 중에서도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애들만 수학적 확률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그럼 어떻게 하냐? 이런 경우는 굴려보는 거예요. 100번, 1000번 굴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결과론적으로 보는 확률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냥 보는 확률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 주사위를 굴렸다고 칠게요. 뭐 정육면체 주사위를 굴렸다고 칩시다. 근데 내가 10번을 굴렸어요. 10번을 굴렸는데 1이 5번 나왔어요. 우와! 그럼 얘는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1이 나올 확률은 10번 중에 5번인 거예요. 그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 괜찮죠? 10번 굴린 경우에 한정에서만 괜찮죠? 얘는 수학적 확률하고 일치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내가 갖다가 그래요. 우와, 야, 주사위를 굴려봐봐. 정육면체 주사위인데 굴리면 1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야. 우와, 절반이나 1이 나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물어보겠죠. 아니, 몇 번이나 굴렸는데? 10번. 아, 그건 진짜 운 좋아서 나오는 거야. 계속 굴려봐. 이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만약에 계속 굴려요. 막 10번, 100번, 1000번. 계속 굴면 어떻게 될까요? 6분의 1에 하나씩 가까워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6분의 1에 가까워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번을 굴렸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아니다. 6만 번을 굴렸다고 칠게요. 6만 번을 굴렸다고 친다면 6만 번을 굴린 그 A 사건의 결과는 6만 번의 시행횟수 중에서 1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될 거예요. 정확하게 10,000번이 나온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그건 못해요. 그치만 비슷하게 간다라는 거예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없이 가까이 간다. 그래서 지금 얘는 결과론적 확률 어떻게 한다? A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우리는 시행횟수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 시행횟수 중에서 A가 성립하는 성공횟수로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얘를 이름 다시 한 번만 붙여볼게요. 전체 시행횟수 중에서 성공횟수로 나눈 걸로 우리는 통계적 확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 나올 확률 0.9%예요. 내신에서 한 문제가 나오면 잘 나오는 거예요. 수능은 얘 안 나올 겁니다. 진짜로 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념적인 것만 알고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왜 이걸 굳이 설명을 하느냐? 방금 봤듯이 시행횟수 무수히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 수학적 확률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극한 개념이 들어가요. 시행횟수가 무수히 많아진다면 얘는 한없이 뭐에 가까워진다? 수학적 확률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이게 전문 용어가 있어요. 얘를 갖다가 큰 수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수가 한없이 커지면 얘는 뭔가 특별한 걸로 몰려간다라는 거예요. 시행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괜찮죠? 이 큰 수의 법칙은 지금은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요. 나중에 어차피 통계, 정규분포라는 걸 하면서 다시 언급을 할 텐데 그때만 왜 그런지 이해 용도로만 쓰면 되는 거라서 그냥 밑밥만 잠깐 까는 정도예요.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얘를 뭐 1000번 굴렸다고 칠게요. 10,000번 굴렸는데 1의 눈이 2471번 나왔다. 그러면 이 주사위를 굴릴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라고 할 수 있다? 그럼 10,000분의 2471이에요. 괜찮죠? 그게 10,000번 시행한 결과에서의 1의 눈이 나올 확률, 통계적 확률을 얘기합니다. 무수히 많이는 던져보진 않았기 때문에 수학적 확률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쯤 되면은 별 차이 없지 않겠느냐라는 게 통계적 확률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게 통계의 시작입니다. 통계 시작. 자, 그래서 되게 중요한 내용은 가져요. 자, 근데 잠깐만.
그럼 얘는 지금 이걸 보고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그러면 얘는 지금 못 쓰잖아요. 수학적 확률. 그럼 이거는 지금 언제 쓸 수 있는 거예요? 얘랑 얘의 차이점. 얘는 모든 사건에 대한, 그것도 모든 근원 사건에 대한 확률이 다 똑같을 때밖에 못 쓰는 거예요. 얘처럼 근원 사건의 확률이 다르면 경우수분의 경우수로 못 간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쓸 수 있는 조건이 붙어버립니다. 단, 근원 사건의 확률이 같을 때만. 이거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근원 사건의 확률이 같을 때만. 자, 이거 중요해요.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하는 경우가 나올 겁니다.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기하적 확률은 뭐냐? 기하적 확률은 그냥 이런 거예요. 똑같아요. 당연한 확률이에요. 뭐야, 그럼 얘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얘는 셀 수 있는 애들이잖아요. 얘는 이산적인 애들만 얘기하는 거고, 이산적이라는 게 뭔지 얘기했었나? 미안. 자, 우리가 x가 1보다 커나지만 3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이렇게 써 있으면 얘는 1에 3밖에 없죠? 셀 수 있죠? 이런 거를 약간 조금 고급지게 표현하면은 가능할 이자에 셀산자 써서 이산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x는 1보다 커나지만 3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 얘는 셀 수 있어요? 못 써요. 그러면 뭐 불이산적이다? 아니 뭐 꼭 이게 아니더라도 셀 수 없는 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럼 얘는 셀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 때문이다? 1부터 3까지 연속적으로 나오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를 연속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함수와 수열은 연속적이냐 이산적이냐 이 차이밖에는 없어요. 괜찮죠? 자, 얘는 정의역이 함수, 수열 이렇게 나왔을 때 정의역이 얘는 실수 범위로 나오게 되고요. 수열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n이잖아요. 왜 n이라고 쓰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얘가 내추럴 넘버 약자예요. 정의역이 자연수밖에 안 나오는 애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자연수로 등장을 해요. 함수랑 수열은 똑같은 겁니다. 자, 대표적인 케이스로 우리가 등차 수열을 본다면 얘는 3n 플러스 4 이렇게 생겼죠? 요 그대로 n을 x로 바꿨다고 쳐봐요. 요거예요. 1차 함수랑 등차 수열은 똑같은 거예요. 다만 1차 함수에서 자연수점에 해당하는 함수 값들만 나오는 게 그냥 등차 수열 값이니까 그래프가 굳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셀 수 있으니까. 얘는 셀 수가 없으니까 다 그려서 봐야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편하니까. 그렇죠? 그럼 만약에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이러면은 뭐 초항은 2고 궁비가 2인 상태. 함수에서는 그냥 지수함수예요. 둘이 똑같은 겁니다. 괜찮죠? 한마디로 수열은 함수의 하위 버전이에요. 그죠? 더 쉬운 버전입니다. 자, 그래서 수열은 합이 시그마예요. 통계에서 나중에 쓸 겁니다. 수열의 합 시그마. 얘를 나는 이산합이라고도 불러요. 이산적인 것들의 합. 자, 그래서 시그마는 서메이션이라고 하는 S자의 그리스어 대문자예요. S자입니다. S자. 괜찮죠? 자, 그러면은 함수에서도 합이 있어요? 있죠. 인테그랄이에요. 뭐야? 연속적인 건데 합이 있어? 연속합입니다. 그래서 적분은 연속적인 것들의 합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 0부터 무슨 뭐 3까지 합을 구한다. 합을 어떻게 구해요? 계속 더해 나가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넓이가 연속적인 것들의 합이에요. 실제로 거의 선봉과 같은 직사각형들을 싹 다 더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게 연속합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통계에서는 얘가 이산확률 분포라는 이름으로 빠지게 되고요. 얘가 연속확률 분포라는 이름으로 빠져요. 그래서 통계는 두 개의 양대산맥으로 갑니다. 통계는. 이거는 통계만 그런 게 아니고 수학 전반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수 조건이냐 실수 조건이냐가 엄청 중요한 조건에 해당해요. 괜찮죠? 자, 어쨌거나 당연한 확률이에요. 얘가 이산적이라면은 얘는 연속적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느낌이냐면 원판이 있어요. 뭐 0, 1, 2, 3, 뭐 4, 5, 6, 7, 8, 9, 뭐 10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등간격이라고 칠게요. 미안. 자, 이때 위에 화살표가 달려 있어요. 돌리면 돌돌돌돌 돌아가요. 돌돌돌돌 돌아가다가 딱 멈춰요. 자, 멈췄을 때 딱 도달하는 그 지점의 숫자를 변수값이라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값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 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와요? 0부터 10까지 나와요. 괜찮죠? 실수인데? 연속적인데? 지금 얘는 정확하게 1에 도달할 확률 계산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왜? 이거 등간격이라고 한다면 모든 각각의 점은 근원사건의 확률이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x가 1이 되게 할 확률이라고 한다면 얘는 전체 경우의 수. 근원사건의 확률이 다 1이니까 전사건의 경우의 수는 무한대 개수 나와요. 그렇죠? 0부터 10까지 실수 개수는 무한대 개수예요. 셀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한없이 0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정확하게 1이 나올 확률은.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0부터 10이 나올 확률. 요거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x가 0부터 1이 나오게 될 확률이라고 한다면 전사건에서 x가 0에서 1이 될 확률. 잠깐만. 근데 이것도 못 세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하지? 전체 길이가 10이죠. 얘 길이는 1이에요. 어차피 길이만큼 점개수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개수가 아니고 길이로 대체해서 한번 보자. 그쵸? 그래서 10이라는 길이 중에 1이니까 0과 1 사이에서 이 화살표가 도달할 확률은 10분의 1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 넓이, 부피를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도형을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한다. 그래서 이름이 기하적 확률입니다. 개수를 셀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했다? 나중에 연속확률 분포가 이 개념을 근간으로 뻗어나가는 애예요.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배우지는 않지만 알고는 있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를 왜 뺐을까요? 근간인데 중요한 건데 왜 뺐을까요? 이게 교육과정에 있을 때 쓸데없이 얘 가지고 지엽적으로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자꾸 등장을 하니까 걔까지는 진짜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냥 아예 빼버린 거예요. 연속확률 분포에서 어차피 보다 보면 이해가 될 거니까. 자, 그래서 벌써 우리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결론만 얘기하면 지금 열심히 떠들었지만 얘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듣고 흘려 넘겨요. 얘 몰라도 됩니다. 얘만 알면 돼요. 얘만. 근원사건의 확률이 같을 때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것만 생각해 주면 돼요. 어차피 99%가 다 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415번 요거를 한 번만 설명을 해볼게요. 자, 415번 뭐 풀림 친구는 그냥 그대로 풀어요.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 이하의 확률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뭐 A 주사위, B 주사위 있겠죠? 얘도 1, 2, 3, 4, 5, 6 1, 2, 3, 4, 5, 6 합이 4 이하로 나오는 거. 그럼 A, B가 1,4 아니다. 합이 2인 거 1,1 합이 2인 거 3인 거 1,2 2,2 그 다음에 합이 4인 거
1,3, 2,2, 3,1. 그죠? 서로 다른 두 주제라고 얘기했으니까 6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그 확률은 이 A랑 저 A랑 다른 거라고 칩시다. 전체 경우에서 몇 가지예요? 36가지예요. 그 중에서 해당하는 경우의 수는 6개지 않냐? 6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어차피 각각이 나오는 모든 확률들은 다 똑같이 36분의 1일 거니까. 괜찮죠? 자,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417번 요거 한 번만 직접 풀어볼게요. 와, 이 시간이 왜 이러지? 자, 한 개 주사위를 두 번 던진다 그랬으니까 첫 번째 던지는 거, 두 번째 던지는 거, 그죠?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두 눈의 수의 곱이 홀수일 확률. 그러니까 홀 나오는 거밖에 없어요. 일단 전체 경우에서는 6 곱하기 6이니까 그래, 곱이 홀수일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어차피 뭐 모든 경우마다 근원사건의 확률은 다 똑같을 거예요. 어차피 36가지 나오겠고 곱이 홀수인 거 나오면 되는 거니까 얘가 얘기하는 거는 전체 36가지 중에서 홀 곱하기 홀 날 확률이죠. 그러면 첫 번째도 홀, 두 번째도 홀. 세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6분의 9구나. 그래서 그냥 4분의 1이다 라고 계산해 주면 될 겁니다. 답이 그냥 2번이 되네요. 오케이. 저기 미안해. 저기 시간이 좀 그런데 안 되겠지? 하나만 더 할까? 아닌가? 알았어. 좀 애매하긴 하다. 이게 어차피 뒤쪽에 나오는 확률들이 전부 다 지금 수학적 확률에 관련된 얘기인데 맨 처음에 수학적 확률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냥 나왔고요. 나머지는 순열을 이용하는 확률,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하는 확률, 원순열을 이용하는 확률, 중복순열을 이용하는 확률, 조합 이용하는 확률, 그러니까 중복조합 이용하는 확률. 계속 그렇게 이름만 계속 붙이면서 앞에 거 그냥 그대로 반복이에요. 경우에서 반복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요 단어는 그렇게 막 엄청나게 어렵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문제는 좀 더 어려워지겠지만. 자, 그래서 그래, 그래도 뭐 늦었는데 여기까지만 일단 갑시다. 미안. 자, 숙제는 저기 420번까지만 일단 진행하는 걸로 해볼게요. 고생했어요. 고생했어. 자, 질문 있는 사람 잠깐만 편하게 질문 좀 하고요. 그리고 수원수투도 질문해도 되니까 수원수투 있으면